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과 그리고 왜 상속포기만 신청하지 않고 한정승인도 같이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영상에 한정승인이랑 상속포기 신청서를 1분 안에 작성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먼저 화면 녹화를 하지 않고 그냥 카메라로 찍었더니 화질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화면 녹화를 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고, 그 관련 내용과 양식은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블로그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고, 양식도 그대로 있으니 설명대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수정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보통의 경우, 일상적인 경우에 빠르게 신청을 하시고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한 경우와 그리고 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굳이 같이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필요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발급이 다 되고, 그리고 한정승인 신청서 상에 상속재산 목록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헷갈려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영상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상속재산 목록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이 뭐가 있느냐, 그걸 기재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하실 때 상속인 원스톱 조회를 하시면 1개월 안에 망인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다 문자로 오고 인터넷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고요. 그리고 소국재산 빚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집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독촉장에 날라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원스톱 조회상에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소국재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 비용은 장례비를 얘기를 해요. 장례비용, 장례를 치렀던 장례식장에 가셔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은 A4 용지로 내역을 줄 겁니다. 그걸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목록도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한데 왜 법률사무실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맡기는 분들이 계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단한 케이스는 셀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좀 복잡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법률사무소에 맡기셔서 처리를 하시는 게 낫고요. 저희가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제 일만 봐도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아내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어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요새 인터넷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블로그나 기타 유튜브나 정보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찾아보면은 이렇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법률 쪽으로 보자면은 보통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도 많죠. 셀프 등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보통 대출을 끼게 되면은 셀프 등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소액 물건을 사실 때 셀프 등기 많이 하시죠.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본인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좀 알아보고 하시면 되고, 나의 역량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은 소득이 많지는 않더라도 정말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죠. 내가 이걸 맡기는 비용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의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맡기는 게 낫죠. 그리고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내 몸이 묶여 있어요.
시간이 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때도 뭐 아름아름 그냥 지인한테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예,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상속포기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등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만 찾아보시고 시간을 내시면은 누구나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주변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맡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서 좀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상속 포기는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고 그냥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재산이 1억이 있고 빚이 2억이 있어도 재산 1억을 안 받고 빚 2억도 안 받고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정승인은 무슨 의미냐면, 재산이 1억이 있고 빚이 2억이 있으면 1억은 갚고 못 갚은 1억은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재산이 2억이고 빚이 1억이면 빚 1억 갚고 1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한정승인 신청한 상속인이 그 재산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의미예요. 상속포기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안 받겠다. 모두 다 안 받겠다. 한정승인은 받기는 받지만 내가 받은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남으면 내가 갚고 모자르면 난 그거 몰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파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채무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족끼리 상속 포기해서 난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상속 재산 포기 신청을 법원에 하셔서 결정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가 있고, 채권자한테 소송이 들어와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이 들어와서 큰일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채무가 있는 상태고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면 가족끼리 얘기할 게 아니고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상속을 근데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한정승인을 하게 될까요? 이유가 상속을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이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부모 사망 시 상속과 형제 간 상속 비율 있죠? 거기에 보시면 민법에 상속 순위를 정해놨어요.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정해놨단 말이에요. 보통 1순위가 배우자, 자녀 이렇게죠. 그래서 상속을 빚이 많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소송을 1순위한테 했다가 1순위가 포기를 하면 2순위한테 다시 해요. 왜냐면 1순위자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다시 또 상속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2순위한테 또 소장이 가고, 2순위가 포기하면 또 3순위한테 가죠. 3순위가 포기하면 4순위로 가요. 근데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고 2순위가 직계 존속이에요. 3순위가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근데 사촌들한테까지도 소장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발송을 해서. 그렇게 되면 나의 가족이 채무가 있었던 것인데 내가 그냥 이거 상속포기 정말 간단하네 하면서 그냥 탁 내버리면서 나의 친척들이 번거로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친척들이 이런 소장이나 뭐 상속인의 채무를 갚아라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 그분들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죠.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은 뺏길 것이고 비용도 조금은 나갈 것이고, 그래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거고, 한정승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게임을 해보셨으면 캐릭터 중에 뭐 이렇게 덩치가 크고 앞에 막 나가서 싸우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어렸을 때 그런 걸 몸빵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뭐 상속 포기를 해도 1순위가 그 중에서 누군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2순위, 3순위, 4순위로 상속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1순위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1순위가 보통 배우자, 자녀 둘 이렇게 총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2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나머지 1명이 한정 승인을 해서 그 1순위에서 매듭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 3, 4순위는 이로 인해서 뭐 채권자한테 연락받을 일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재산도 없고 뭐 처리할 게 정말 간단하다고 하면 3명 다 그냥 한꺼번에 한정 승인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신청서 하나로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를 동시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무슨 큰 실익이 있는 건 아니어서 뭐 꼭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2명은 상속 포기를 하고 1명한테 몰아서 이 1명이 한정 승인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한정 승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해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뭔가 명의 변경이 필요하고 채권자한테 뭐 소송이 들어오기라도 한다고 하면 그 한정 승인자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3명이서 한꺼번에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하면 3명 모두의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명의 이전도 마찬가지고 상속인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1명한테 모으는 거예요. 이 1명의 서류만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2명은 포기를 하고 1명이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보통의 경우고요. 근데 뭐 정말 처리할 게 없다, 그러면 3명이서 한정 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딱히 채무도 없고 그냥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나와서 사시면서 왕래가 없는 경우, 친척들이랑 왕래가 없고 나중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런데 뭐 재산이 있는 게 아니고 빚만 있고, 뭐 재산이 있더라도 뭐 복잡하게 처리할 뭐 대포차나 뭐 대출 많은 부동산이나 뭐 좀 득이 되는 건 없이 처리할 일들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한정 승인을 굳이 안 하고 상속 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넘어가잖아요.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선에서 해결을 하는 목적이 큰데, 이런 경우는 뭐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기엔 좀 귀찮고 돈도 줘야 되고, 뭔가 처리한다고 하면 약간 복잡해진다고 했죠. 그 복잡해질 때는 법률 대리인한테 맡기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재산은 없고 처리할 것만 있다, 그럼 뭐 내 돈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상속 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뭐 빚을 갚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분들에게 연락이 가게 되면 그분들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연락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뭐 그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속 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원래 법조문 다 보여드리고 캡처해서 잠깐이라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건 굳이 뭐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올려드리진 않았고, 피상속인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신청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명확하게는 상속의 개시가 된 날로부터, 뭐 상속 개시가 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따지고 들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그냥 빨리 한 2개월 정도 후에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정 승인은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이 특별 한정 승인은 뭐냐면, 내가 이 돌아가신 분께서 빚이 있는지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빚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살았어요. 장례만 치르고, 뭐 빚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뭐 소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뭐 망인의 채무를 뭐 상속인들이 얼마씩 변제해라 이러면서 날라오고, 그렇다고나 받은 것도 없는데 갚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3개월은 지났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해진 조항이 또 있어요. 그걸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하고, 소장을 받고 내가 채무가 있구나 아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까는 뭐 받기 싫으면 상속 포기를 해버려라 이랬잖아요. 뭐 3명이면 2명은 포기하고 1명한테 몰아서 한정 승인 신청하라고 했지만, 이 경우는 상속 포기는 3개월 지나고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해당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특별 한정 승인은 상속인 3명이면 3명 다 그냥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알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장을 받았잖아요. 그 소장 받은 재판부에 이래 해서 나는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했고 나 받은 재산이 없다, 그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뭐 거창한 내용 아닙니다. 답변서라고 하시고 거기에 사건 번호 쓰시고 방금 말씀드린 나 상속 받은 재산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셔서 그 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면 돼요. 우편 제출도 되고요. 당연히 직접 가서 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내시면 나중에 한정승인이 결정이 나고, 그리고 그 판결도 나올 거예요. 판결문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하라 라고 써 있으면 된 거예요. 간혹 이거 판결문이 나왔다 나 돈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세요.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 변제하라 라는 말이 써 있으면 된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변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으면 안 갚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데 당연히 영원 받았으니까 영원 갚는 거죠. 안 갚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뭐 1억을 받았다. 빚이 2억이다. 그러면 1억 갚고 나머지 못 갚는 1억은 안 갚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부분 한정승인이 간단한 경우가 많은데 다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락이 안 되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면 그냥 상속 포기를 해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처리할 일이 있는 경우 왜 한정승인이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왜 그냥 내가 알아서 좀 찾아보고 하기가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많은 정보를 취합하셔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꼼꼼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5일 안에 신문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고, 그 다음에 신문 공고하고 2개월이 지나고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채권자한테 돈을 안분해서 변제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유리하지 않게 이 사람한테 다 갚아주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한테 채권 금액별로 안분 계산을 해서 공평하게 나눠줘야 해요. 그걸 직접 다 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 신문 공고를 통해서 나도 채권자다 라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을 시켜주고 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채권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쉽지 않은 것이고, 그 여기에 더해서 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하면 이것도 정리를 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이 재산을 나눌 때는 공평한 방법으로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바꿔서 그걸 나눠줘야 하고, 채권자 숫자가 뭐 적으면 동의하에 그냥 임의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다 직접 해야 되잖아요. 채권자한테 연락을 하고, 네,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동의하냐, 뭐 저쪽 채권자한테도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형식적 경매를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법원에 신청을 해서 비용 내고 막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청산 절차가. 그러고 만약에 대포차 같은 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법원에서 안내문 자체에, 한정생 결정문 안내문 자체에 채무가 많이 초과하면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라라고 하면서 안내문이 부착이 돼서 발송이 돼요. 그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뭐냐면, 개인이 채무가 많을 때 개인 파산 신청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개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신청하는 개인 파산이 아니고, 이 청산 절차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법원에서 파산관제인 보고 그걸 대신 처리하라고 만든 게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에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죠. 그럼 파산관제인이 이제 뭐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안분해서 이제 배당을 하고 끝나요. 근데 이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이라는 게 있죠. 면책이 돼요. 파산 절차가 끝나면. 근데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재산이 뭐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망인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면책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돈을 나눠주는 절차지. 그렇게 해서 돈을 나눠주고 끝나게 되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라라는 뭐 안내문이 부착이 돼서 오는데, 뭐 그거를 또 개인이 뭐 알아서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복잡한 좀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법률 대리인에게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지금 이렇게 막 촬영해서 하는 게, 결론은 그거예요. 간단한 경우, 좀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돈을 좀 아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직접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 영상과 블로그의 내용들을 보시고, 뭐 정말 간단하죠. 제가 뭐 쇼츠 영상에 1분 안에 막 다다다다닥 써갖고 올린 거 보셨잖아요. 1분 안에 할 수 있어요. 서류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상황은 굳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혼자 하셔도 되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알아보다가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면 법률 대리인한테 맡기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많이 알아봐요. 혼자 인터넷도 알아보고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다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하면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그 편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 너무 복잡한 상황을 모두 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쉬운 경우는 직접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3명 있으면 2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1명한테 몰아서 한정승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면 뭐 그냥 누가 해든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성인 자녀 중에 결혼을 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분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자녀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하고, 그 자녀는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서류도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을 거고 손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손자 서류도 들어가고 며느리 서류도 들어가고 하니까 서류를 준비할 양이 많아지겠죠. 근데 다른 자녀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해서 미성년자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포기를 해도 추가로 뭐 준비할 서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누가 상속을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